홍준표 후보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 의원입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많이 화제인데요. 지금 캠프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분위기는 대체적으로 좀 차분한 분위기고요. 네. 어쨌든 그동안 노력한 결과물이 또 이 긍정적인 또 이 신호가 와서 상당히 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차분한 가운데 열심히 하려는 좀 고무된 분위기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말씀드렸던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급상승도 있지만 윤석열 후보도 여전히 여당의 이재명 후보를 크게 앞선다 이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종합적으로 캠프에서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처음에는 윤석열 후보만이 이제 좀 우리 야당에서는 독주하는 그런 모양새였다면은 네. 지금은 홍준표 후보와 서로 양강 구도로 이제 형성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네. 또한 유력한 주자인 여당의 유력한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정권 교체를 희망하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 중에 소위 말하는 역선택, 여당 지지자들의 그런 지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우려가 불식됐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홍준표 후보의 주요 지지층은 20대, 30대지 않습니까? 네. 20대, 30대는 사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지지 성향이 좀 강하지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지 정당은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일 가능성이 많고요. 지지 정당은 민주당이지만은 지지 후보는 또 국민의힘 후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아하, 예.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역선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네. 그거는 낡은 사고에서 나온 거고요. 아하. 저는 크로스 보팅이라고 있습니다. 지지 정당과 지지하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네. 교차 투표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교차 투표, 크로스 보팅이요. 네네. 교차 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네. 역선택이라는 표현보다는 교차 선택이다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민주당의 이제 경선 결과가 나오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야권의 후보들 가운데서는 가장 여야를 좀 떠나서 전 세대를 아우르고 또 정파를 좀 초월할 수 있는 후보가 유일한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가 아니겠느냐. 네. 통합적인 후보도 국민 통합적인 후보가 저는 홍준표 후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 통합적 후보라 하더라도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만 어쨌든 본선에 나가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늠한 한 가지 기준이 아마 당내 의원들의 캠프 합류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동안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캠프에는 많은 의원들이 합류했고요. 홍준표 후보 캠프에는 사실 저희들이 들은 의원이 중진이시지만 조경태 의원님 이외에는 사실 딱히 많이 안 들려서 지금 좀 바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내 분위기는 전 현직 의원님들께서 조금 노크를 좀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아, 예. 또한 장차관급 인사들도 노크를 좀 하시고 있는 중인데요. 네. 저희들은 방침은 이렇습니다. 지지율이 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줄 세우게 한다든지 구태한 정치 모습은 좀 저는 보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지금의 어떤 소박한 캠프를 가지고 오로지 국민들과 당원들만 보고 가도록 하고요. 과거에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가 출마했을 때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아, 그랬죠. 예.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원 50%, 국민 50%인 국민 참여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현역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고 안 하고가 본선에 물론 연관성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딱히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이다,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앞서 말씀 주실 때 홍준표 후보의 가장 그 강력하고 두터운 지지층이 20, 30대 청년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희가 지난 대선까지만 하더라도 홍준표 후보가 젊은 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변화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해를 해야 되죠? 아시다시피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참 컸었습니다, 사실은. 네. 지지 성향들도 다 민주당 성향을 보였었고요. 네. 근데 지금 정권 이제 말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국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공정성 문제, 네.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이런 젊은이들이 느끼기에는 이 정부가 이 정권이 공정한 정부인가, 또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겠다는데 또 일자리 부분도 딱히 나아진 게 없고 네. 이런 측면에서 좀 실망한 젊은 세대들이 그다음에 원칙과 소신과 또 공정을 또 논할 수 있는 후보를 그동안 좀 쭉 찾아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여권의 후보들에게 갔다가 이게 홍준표 후보에게 이제 눈길이 많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좀 더 폭발적으로 지금 20, 30대 세대들이 홍준표 후보를 좀 열성적으로 지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이번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상승 그 이면에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정체가 또 있다고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 정체는 도대체 왜 일어난다고 보고 계시죠?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의 반문에 대한 반응, 네. 그동안에 검찰총장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서 오는 그 반사적인 효과에서는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제시하거나 네. 어떤 정치적으로 국민 통합적인 그런 마인드에서는 좀 벗어나지 않은가. 그래서 2030 세대에서는 네. 이 2030이 바라는 것은 미래 세대,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보다 더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고 더 공정해질 수 있겠느냐,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수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한 확실한 이 비전을 윤 후보는 쪽에서는 좀 제시한 부분에서 좀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 홍준표 후보는 좀 말씀도 좀 시원시원하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젊은이들과 공감할 수 있는 네. 그런 공약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흉악범에 대해서 네. 사형제를 있는 제도를 집행하겠다라든지 네. 아니면 대학 입시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 정시를 확대시켜서 입시 제도를 정상화시키겠다든지 네. 아니면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공정의 사다리를 놓겠다든지 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젊은이들과 좀 일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선명하단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요. 그동안 추석 전 골든 크로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실 접전 상태라서 확실한 우위라고 하기 어려운데요. 언제쯤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확실한 우위에 올라선다고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은 1차 토론회가 거치고 나서 골든 크로스가 올 거라고 봤는데 네. 약간 이 시점이 좀 빨라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좀 확실한 어떤 골든 크로스는 저는 토론회를 거치면서 저는 그게 점차적으로 우리 홍 후보의 어떤 그런 진면목이 네.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준표 후보 캠프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